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기술영업본부의 손봉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또는 멀티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전환 과정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클라우드로 가는 여행을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클라우드로 간다는 거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마치 이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겠죠. 누가 갈 것인지, 우리의 리소스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게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갈 거고, 어떤 리소스가 갈 거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정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갈 거고, 물자가 갈 거고,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A라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혹시 A가 실패했을 때 B라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혹은 안 되면 이제 돌아오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에 도착을 했겠죠. 그러면 지구와는 전혀 다른 행성입니다. 공기도 없고, 방사능 내려진다고 하고, 그러면 근데 거기에 막상 간 사람은 지구와 동일한 환경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을 지구 환경과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도 마치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다른 세계로 가는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아마도 이 단계 중에 하나 계실 거예요. 클라우드 전환 전략 단계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준비 단계이거나, 이전 단계이거나, 보호 단계이거나, 혹은 최적화 단계일 겁니다. 각각에 좀 더 살펴볼 이제 내용들이 좀 밑에 더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마켓은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리타스가 2019년에서 2020년 초에 저희 베리타스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계실 거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주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 인프라가 이미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백업은 아웃소싱 지속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무슨 기본적인 백업이 아니라 백업만큼은 전용 솔루션 혹은 전용 제품을 이용해서 여전히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역시 답을 주셨습니다. AWS를 이제 선두로 해서 MS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할 거다라고 답을 주셨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뭔가 이제 서비스의 어그리먼트가 약간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보호해야 되고 서비스를 누가 보호해야 되는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좀 알기 어렵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업과 복구가 계속 중요해지고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하실 때는 그럼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프라, 물리 인프라, 가상 인프라에서 향후에 사용하실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합쳐서 통찰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백업은 아웃소싱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기왕 하실 거면 최고의 백업 솔루션 선택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3개사가 대부분의 이제 시장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파트너십이 있는 벤더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여전히 책임을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의 보호와 서비스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얘기하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종류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 운영될 때 그 워크로드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다 대응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적합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사실은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저기 세미나 가서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는 상황이 하나 발생해 버렸죠. 2020년 이제 초반부터 코로나가 퍼지고 그다음에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 다 온라인 업무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제 글 하나가 있으실 텐데 저희 베리타스 글로벌 고객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들은 원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걸 한 3년에 걸쳐서 예상하고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강력한 외부 요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에 다 했다. 투삭투삭 해갖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속이 붙고 있는 거죠.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전략 단계에서 준비, 이전, 보호, 최적화에 플러스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제 가속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미 그렇고요. 지금 올해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뉴스를 봐도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백신도 선진국들도 올해까지 다 맞네 못 맞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올해까지도 이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의 전환 전략,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가속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하나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전략에서 첫 번째로 이제 준비입니다. 준비 단계 제가 보시면 데이터의 가시성, 뭐 통합 인프라 관리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적합한 데이터를 적합한 인프라에 보내는 거와 파편화된 IT 리소스를 제어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합한 데이터를 적합한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조금 IT 인프라랑은 좀 떨어진 얘기인데 아마 이미 데이터 센터에 많은 인프라에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뭐 일반적인 데이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건데 내가 클라우드로 가겠다고 해서 무조건 이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내부 규제도 있을 거고 외부 법적인 규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내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 IT 인프라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얼만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 인포 스튜디오 같은 제품을 통해서 일단은 데이터가 어떤 종류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라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IT 인프라 쪽으로 보면 통합 인프라 관리인데 파편화된 리소스 제어입니다. 아마 현 상태가 이러실 거예요. 이미 물리 환경도 많이 쓰실 거고 가상 환경도 많이 쓰실 거고 어떤 고객분들은 클라우드도 일부 쓰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대시보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환경 따로 보고 뭐 가상 환경 따로 보고 클라우드 환경 따로 보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쓰는 IT 리소스가 여러 개 파편화되어 있는데 가시성, 단일화된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있으면 리소스의 자세한 활용도를 분석이 되게 어려워요. 뭐 단순히 서버, 뭐 CPU 개수뿐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카드도 다 가상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는 있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요금을 내야 되는 시기, 그게 뭐 한 달 후든 혹은 뭐 한 분기 후든 혹은 1년 후에 내가 요금을 딱 내야 된다고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리소스를 이만큼이나 많이 쓰고 있었나? 라고 그때서 이제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최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물리 환경 혹은 가상 환경, 나아가서는 클라우드를 조금 써 일단 클라우드 환경까지 이런 거를 다 아우러서 단일하게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형태로 통합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파편화된 IT 리소스 간에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뭐 낭비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혹은 사전에 알람 받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유닛 단위로 IT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물리 환경 따로, 가상 환경 따로, 혹은 클라우드 환경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A 부서에서 물리 환경을 얼마큼 쓰고 있고 가상화를 얼마나 쓰고 있고 혹은 클라우드를 얼마나 쓰고 있고 이렇게 부서 단위 혹은 자회사 단위로 이제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관리함으로써 그 부서나 그 자회사의 이 IT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 부서에서 리소스를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되면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하는 거죠. 리소스를 이만큼 쓰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아마 요금 이만큼 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실 겁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그럼 지울게요 라고 하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IT 리소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베리타스는 앱타라는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 초에 이 제품을 인수해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작은 물리적인 IT 인프라로부터 가상환경, 나아가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정보를 다 수집해서 게더링해갖고 통합된 대시보드로 보여주고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한 동작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많은 그런 다양한 IT 인프라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B에서 그 IT 인프라 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뽑아내고 대시보드 형태로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그 대시보드와 고객분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보고 내가 통찰력을 얻어서 이 리소스를 정리해야겠다, 비용을 어디서 줄여야겠다, 혹은 비용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이러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쪽이나 혹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단계까지 받고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났으면 의사결정이 끝났고 어떤 업무가 클라우드로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전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워크로드 이동성이라고 써놨는데 좀 더 쉽게 보면 데이터의 이동입니다.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혹은 내 가상 환경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하고 좀 미팅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클라우드로 옮겨가야 되는데 RPO가 많이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몇 시간 정도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 혹은 몇십 분 이상 차이 나면 안 돼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플러스 우리가 가상 환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VM이 뭐 수십 개, 수천 개가 되는데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느냐, 이거 언제 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복제하고 이거 다 구성을 맞추냐, 어렵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VM 간에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게 상호 의존성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어떤 업무, 어떤 VM만 몇 개 옮긴다고 업무가 다 될까? 라는 거는 잘 또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최적화하고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RPO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복제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천 개 혹은 수백 개의 이제 VM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혹은 재해복구를 구축할 때 뭔가 이걸 좀 더 손쉽고 자동화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조율된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허설 기능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내가 DR이나 마이그레이션을 잘 구축했다라는 방법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죠. 클라우드로 업무를 다 옮겨놓고 올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잘 되네? 뭔가 이상한데?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DR과 마이그레이션을 구축한 이후에 리허설이나 테스트 기능을 통해서 내가 구축한 마이그레이션과 DR이 제대로 동작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DR을 위해서 베리타스 레질리언시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CI 환경, 가상 환경에 좀 더 이제 특화된 툴인데요. 가상 환경에 있는 HCI 환경에 있는 수많은 VM들을 몇 번의 클릭과 몇 번의 이제 정책만으로 좀 더 손쉽게 다른 HCI 환경이나 혹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하고 혹은 DR을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전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로 갔겠죠. 클라우드로 갔으면 거기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의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보호해야 되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이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데이터 보호 부분은 백업과 복구일 거고요. 서비스 보호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일 겁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보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 보호 단계까지 왔으면 고객분들에서 사용하는 인프라가 쭉 퍼져 있을 거예요. 물리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까지 환경이 이제 퍼져 있고 그러면 데이터 역시 또한 다양한 환경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특정 환경을 위한 제품 혹은 특정 환경을 위한 포인트 솔루션을 쓰면 그 각각의 솔루션별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솔루션은 물리 환경에 있는 거는 기존에 내가 굉장히 원활하게 하루에 한 번씩 백업받을 있었을 텐데 클라우드 가니까 7일에 한 번 받아야 되네. 이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별로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포인트 솔루션을 또 쓰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혹은 최적화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인프라에 걸쳤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프라에 걸쳐진 사회에서 데이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백업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압축을 하면 압축할 수 있을수록 좋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최대 압축을 많이 해서 제가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통째로 백업받고 통째로 복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것처럼 뭔가 세분화된 백업, 그 다음에 세분화된 복구가 클라우드 안에서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인프라에 걸쳐서 IT를 사용하고 백업을 뭔가 받아야 될 때 집중화된 데이터 보호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보호 분야에 넷백업이라는 이미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는 유명한 백업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호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장기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렴한 스토리지를 복제하는 기능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에 이미 업무를 워크로드를 올리고 구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업무도 역시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넷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 고객사분들이 저희 넷백업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백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보험업계가 최초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업무를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 있는 많은 이제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백업하는 걸 나는 기존에 쓰던 온프레미스 방식과 동일한 걸 구현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저희 넷백업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워크로드들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프레미스 쓰는 동일한 방식,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백업을 구현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2019년 말, 2020년 초에 기사가 좀 났을 겁니다. 그건 이제 포털 사이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백업을 다뤄봤고요. 데이터의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보호 분야를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서비스 보호 분야는 이제 SLA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LA는 수준은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온프레미스나 가상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기본 제공하는 SLA 수준은 99.9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미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어플리케이션은 99.99, 99.999 혹은 난 무중단이야 이런 거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격차가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제어도 클라우드로 가면 어려워지죠. 일단 하드웨어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가상화된 하드웨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GUI 화면, 제한된 명령으로만 인프라를 볼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만큼 이제 뭔가 인프라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와 인프라 서비스 혹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면 사실 손쉽죠. 굉장히 빠르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걸 사용하다 보면 락인이 됩니다. 그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락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용이 그들이 내라고 하는 만큼 다 낼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고 싶어도 이미 락인 됐기 때문에 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의 이제 보호를 좀 더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 클라우드에서 기본 제공하는 SLA 이상의 자동화되고 뭔가 장애를 감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또 성능도 그만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업타임이 99.99 이상 이제 확보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온프레미스에서 혹은 가상환경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나 혹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이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이러한 서비스 보호 분야에 대해서 인포스케일이라는 고가형성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도 있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로 다른 존 간에 공유 스토리지를 만들어 드린다든가 혹은 고가형성을 구현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도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다 구현할 수가 있고요. 혹은 서로 다른 이제 인프라 간에 지금 이제 물리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두 개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DR을 구현한다든가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도 구현하는 고가형성을 구현하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도 이제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말부터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딱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이제 모 국내 고객사가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인포스케일 통해서 이중화를 구현해드린 사례고요. 고객분들이 원했던 건 온프레미스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이식하는 게 필요했고 그만큼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그쪽에 공유 스토리지, 고가용성 이런 게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온프랩에 있는 경험과 그 성능, 그 다음에 고가용성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식할 수 있었던 고객사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도 아마도 이제 뭐 클라우드가 아니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네, 어디라고 제가 힌트를 더 이상은 드릴 수가 없고, 네, 아마 찾으시면 나올 거고요. 이 고객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 이전, 보호 단계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고객사 분들께서 만약에 가셨다면 이제 클라우드로 갔겠죠? 그럼 이제 최적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럼 최적화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이것도 살펴서 풀어보면,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미 내가 클라우드로 왔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다 온 게 아닐 겁니다. 일부분이 왔겠죠? 그럼 또 다른 업무가 또 뭐 올 게 없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준비, 이전, 보호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안에 있는 업무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환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겠죠. 운영해보니 클라우드가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시 가상으로 내려야겠다. 혹은 다시 온프레미스의 물리 환경으로 내려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결국엔 또 준비, 이전, 보호를 계속 반복을 하시고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희 베리타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제품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제품군이 있는데 오늘 말씀 못 드린,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저희 베리타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엣지, 그러니까 최외곽 IT 인프라죠. 뭐 지사 혹은 조금만 소규모 사무소에 있는 IT 인프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코어 인프라, 내가 이미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 중요한 인프라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간 인프라들, 이런 엣지, 코어, 클라우드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 관리, 뭐 데이터의 보호, 서비스의 보호, 이런 관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 베리타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적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줄여서 EDSP라고 부르는데, 저희 EDSP를 통해서 이제 적용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해요. 60% 이상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인프라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물리를 쓰던, 뭐 가상을 쓰던, 클라우드를 쓰던,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멀티를 쓰던 독립이 돼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는 건데,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도입해서 그걸 또 하나하나 배우고 또 익히고 이러한 시간을 다 들이지 말고, 어느 환경에 있던 동일한 솔루션을 써서 그 솔루션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굉장히 감축시켜서 고객이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면, 저희 베리타스는 지난 40여 년간에 다양한 기술이나 뭐 특정 하드웨어 벤더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고객이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서드파티 벤더였습니다. 그래서 중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오래된 기술을 계속 이제 새로운 기술로 교체하고 통합하는 걸 계속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그래서 30년 이상 베리타스는 고객과 함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제가 개발한 것도 있고 인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지난 40년간 IT 기술 트렌드를 계속 발맞춰서 지원을 해오고 있고 고객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가 뭐가 되든 고객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세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준비, 이전, 보호, 그리고 이제 최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가시성, 그 다음에 통합 인프라 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이전 부분에서는 워크로드 이동성, 그리고 보호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보호, 백업과 복구, 비즈니스의 연속성, 고가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는 모든 단계를 좀 더 최적화하고 반복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 전략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고객분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단계에서는 인포메이션 스튜디오와 앱타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전 단계에서는 베리타스 레질리언시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고, 보호 단계에서는 넷백업과 인포스케이라는 제품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단계에서는 베리타스 EDSP,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이제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타스는 이러한 이제 솔루션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의 여행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타스 솔루션들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혹은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총 소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기술,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겠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클라우드 같은 가장 최근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또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성능과 확장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뭔가 고려하고 있는 고객분들이나 혹은 전환 과정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각 솔루션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베리타스 담당 세일즈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나 혹은 저와 같은 많은 동료들이 가서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모르신다라고 하면 베리타스 대표번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 세일즈에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제 세션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